반갑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는 탈탄소 사회로 향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가 우리 공동의 과제라는 이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사회 이슈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어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의 이런 기후와 관련된 활동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의 어 역할이 계속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띵동 지구로부터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라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요. 저희 공동의 과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핵심적인 이슈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 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지구 평균 온도가 1.1 도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과학자들은 지금의 이 상승 속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인류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어 그러면 괜찮나? 라는 인제 질문을 던져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우리 모두가 배출하고 있는 1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요, 전 세계의 배출 순위 4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배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약 6년 7 개월뿐이 안 남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젊은 층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변하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해요? 우리도 변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 평균 온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제 경기도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스칼라가 있어요. 온도 스칼라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우리 경기도에는 31 개의 시, 군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도시는 되게 시원한 도시에 속하고요. 어떤 도시는 굉장히 더운 도시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디는 덥고 어디는 왜 시원하지?'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그 도시를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왜 이 도시가 시원한지, 그리고 이 도시는 왜 더운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 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 년에 19 년까지의 지금 우리 경기도의 평균 기온들을 보면 대충 아주 시원한 곳은 10 도대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더운 도시들 같은 경우는 13 도가 넘어선 도시들도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요, 지금 약 3 도의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1.1 도가 올랐고 1.5 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이런 인제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굉장히 겸허하게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안에서도 이미 3 도라는 온도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온도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인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030 년도까지, 그리고 2050 년도까지의 우리 경기도의 이 지도를 보면은 경기 남부권, 아니면은 우리 경기도 전체가 어 지금 앞으로 적어도 2 도에서 3 도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제 이 지도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과학자들이 예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30 년, 2050 년, 2100 년도까지의 이 예측을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온이 계속 올라갈 거고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제 기온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무언가를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인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지구 가열화 주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파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네. 아,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색깔들의 느낌이죠. 어디서 봤냐면 좀 전에 우리 경기도의 가평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의 그 도시들의 색깔들과 어떻게 보면 되게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구 가열화 속도는요, 우리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의 온도이고, 그리고 이 온도에 따른 지금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2000 년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색깔들의 색깔이 빨간색인데도 더 짙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지금 화면이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많이 보셨냐면요, 넷플릭스의 배경화면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제 조금 전에 그 가열화 그 배경이 지금 지구 가열화 에드 호킨스 박사가 지구 온도 상승의 이 그래프를 색깔띠로 나타낸 이것을 다시 인제 도면화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지구 평균 온도는 1.2 도가 올랐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온도는 한 0.3 도가 남았고, 우리는 빨리 시급하게 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 도가 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어 액션들, 그리고 이것을 막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행동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요, "빨간불 켜진 지구"라는 인제 제목으로 작년에 JTBC가 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지금 산업화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승에 따른 우리 해수면에, 바다의 이 인제 해수면의 이 그 상승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료이고요. 그리고 인제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면 오르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이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이 됐는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가뭄이라는 이런 자연 현상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가뭄, 폭우, 그리고 아주 높은 고온의 이러한 인제 자연 현상들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도가 더 1.5 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횟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러한 빈번함 속에서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어떻게 지금 예측되고 있냐 그러면, 어 여기에 보시면 지금 북극곰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 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지구상에는 멸종되어 가는 생물 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라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멸종 위기종이 늘어가고 있어요."의 이야기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북극곰도 멸종 위기종의 어떻게 보면 대표종이죠.
그런데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 속에 있는 북극곰을 잘 보시면 북극곰이 어 왜 죽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북극곰을 보시면 지금 북극곰이 가죽만 남은 상태로 깡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북극곰이 먹을거리를 찾지 못해서 기아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금 계속 북극곰을 기후 위기의 아이콘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북극곰은 기아로 죽었고, 그리고 이 기후 변화가 계속 심각해져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되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멸종 위기종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그 인간이 멸종이 되는 그 이유는 기아일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뭄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폭우가 심해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요, 우리 생활에 먹거리를 구하는 것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아마 가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경기도에요,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약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12,000원을 주고 배추 한 포기를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돈이 없다면 그 배추 12,000원짜리를요 사 먹을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돈이 없다면 계속 그러면 어 어 비싸져 가는 이러한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인제 계층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분들 또한 있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멸종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그 위기감에 이러한 운동들과,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 1.5 도를 막아내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이 더 열심히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지역 불평등이라는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 인제 대륙의 그림을 보시면 지구 온난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을 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적도의 가까운 곳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와도 실제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이 지금 여기 초록색 쪽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초록색의 영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도 사진을 보시면요, 1 인당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을 어 대륙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 뒀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이산화탄소를 그런데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곳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곳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어 소위 말하면 이 적도 부근의 제3국들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지역 불평등의 문제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지역 불평등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도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는요, 1940년도부터 40년대에 태어나신 분하고 지금 2000년을 넘어서 태어난 사람이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요,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략 한 350톤 정도의, 평균 살아가면서 배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2000년대생인 여러분들이 지구 온도
1.5 도를 막아내면서 지구에서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요. 약 100톤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만 이 온도를 막아내는 데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100 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350 톤을 배출했어요. 이것들이 그러면 어 '공평한가? 이런 삶이 그러면 정의로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 또한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지역 간의 불평등 그리고 세대 간의 불평등을 굉장히 야기시키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Save the Children이라는 곳에서요. "기후 위기 속에서 태어나다."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1960 년대에 태어난 사람과 2000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운 이런 인제 현상들 중에서 가장 크게 손꼽고 있는 게 폭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1600 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1 년에 한 번의 폭염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2000 년도에 태어난 사람은요 6.8 번의 이 인제 폭염을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의 8월 달이 견디기 어떠세요? 정말 그냥 살만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 시기에 7 월과 8 월은 아마도 에어컨이 없이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평생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나? 라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퀘션 마크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인제 최근 들어서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부당함, 이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슬라이드는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뭐 뉴스에서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레타 툰베리입니다. 20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이 친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아니든 변화는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과 함께 지금 우리의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전체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사회라는 이 표현요 되게 어렵죠. 그리고 '내가 이 표현은 여기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탈탄소 사회라는 이 표현을 못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탄소 중립이라는 이 표현은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2018 년도부터, 아니 2015 년도부터 지금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단어는 전 세계적인 정치적, 행정적 용어로서 탈탄소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탈탄소 사회는 왠지 너무나 공공적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단어인 것 같고,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건 이미 행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가도 지금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세계가 계획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탄소를 하되, 그러니까 많은 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줄여도 줄일 수 없을 정도만큼 줄였을 때 그럼에도 탄소는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탄소들을 상쇄시켜서 탄소가 중립이 되는 시점을 좀 이루고, 그 중립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는 2015 년에는요 2050년 정도까지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돼."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영국에서 이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 때 IPCC 보고서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그러면 2015 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좀 이루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요. 2021년 다시 분석을 해 봤더니 이 시기를 더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2015 년부터 계속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은 탄소를 줄이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40 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지금 유엔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2040 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2050 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이행들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많은 도민들과 같이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시민사회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그러면 경기도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있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경기도에 있는 시민사회가 이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우리 국가가 선언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러면 시도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사례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